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혜영 언니와 혜영 언니 자택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혜영 언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끔 비욘세 출연해서 수다를 떨고 있는 비욘세 친구 해방촌 주민 강혜영입니다. 반가워요.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람 3명, 네. 그다음에 동물 5이 그쵸. 있는 집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진짜 네,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제 옆에 제 뒤에 김정원 씨 계시고 그리고 저희 그 강단비 씨, 네. 네, 언니 뒤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강여름 씨 바닥을 배회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둘이 K 씨랑 까비는 쉐리 언니랑 이제 또 방에 네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웃긴 게 여름이가 제일 작고 여름이가 한 1.5kg 정도 되는 치아와인데 네. 혼자 막 거실을 돌아다니는데 옆에서 정원이가 계속 쳐다봐요. 네,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왜 쟤는 가만히 못 있나. 신기한 것도 많아 이러면서.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수요일이고 네. 뭐 즐거운 어떤 스타트를 끊으면서 얘기했고 그냥 저희도 오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건데 네.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녹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저희 동네 주민인 뉴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가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에서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희생되셨고 네.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제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저 얼마 전에 그 일요일날 영노자 들으면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오랜만에 좀 빵 터져서 웃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중단을 하는 걸로 애도를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네. 어떤 분들은 자기 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저도 뉴스를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안 그렇죠. 좋고 너무 피로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냥 내가 제일 좀 익숙하고 네. 자주 들었던 목소리로 이번 주를 어떻게 그냥 너무 힘든 마음이지만 잘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늘 뭔가 뭐 비욘세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콘텐츠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냥 좀 약간 현실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네. 방송이라고 늘 저도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그런 사명감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뭐 원래 그 게스트분 모셔서 하려고 했던 이런 이야기는 좀 제가 좀 못할 것 같고 예, 그런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일상 팟캐스트니까 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번 주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하자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또 삼선쓸바 신고 달려나와라 이런 느낌으로 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네. 언니도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 할 얘기 중에 당연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동네 주민으로서 왜냐면 저희가 용산구 주민이고 네. 그리고 그 참사가 있었던 곳은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그쵸. 곳이고 저희가 늘 다니던 곳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그냥 저희의 일상의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구체적인 그 현장의 이야기 같은 거는 너무 듣기 마음도 힘드시고 그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걸 뭐 자세히 묘사하거나 네. 뉴스에서 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하거나 이제 할 생각은 없어서 네. 오늘은 그냥 원래 늘 비욘세가 했던 대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 뭐 이번 주에 저희한테 있었던 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냥 좀 편하게 방송하는 네. 게 그냥 이게 제일 비욘세 다운 방식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 혼세님이 아까 그렇게 카카오톡 보냈을 때 네.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뉴스를 보고 그런 네. 소식을 접하고 다들 그렇잖아요. 마음도 너무 안 좋고 네.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저도 막 주말에 강연 네.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경솔한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이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되면서 네. 막 거기다가 좀 강의를 취소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 주최처에서 그래도 이렇게 상황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근데 네. 그 메일을 받고 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네. 애도를 할 때도 애도를 하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르고 혼자서 정말 조용히 네.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감정이 네.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네. 또 때로는 그런 방식의 위로가 될 때도 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하면서 일상을 맞아요. 보내는 게 내 평소의 삶의 데미지가 가장 약하고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혼세가 연락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소처럼 짓고 있는 죄송합니다. 저희 여름이 저희 여름. 네. 지금 안 안아주고 엄마가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네. 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애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내용 중에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네. 영상이나 이런 건 피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애도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달래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다 같이 슬퍼하고 있고 우리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누군가의 가족, 친구였을 텐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네.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네.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비욘세다운 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혼세가 불러줬을 때 비욘세 팬으로서도 그렇고 네. 혼세 가끔 나오는 네. 게스트로서도 그냥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은 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이것은 어떤 저의 모습인 것이 녹음분이 있었다면은 그냥 그거를 루틴대로 내서 네. 뭐 청취자분들도 이게 뭐 녹음된 시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가 되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녹음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도저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프로가 아니다. 오히려 네. 그 녹음분이 없었던 게 더 그냥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생각이 정리가 될 때도 있고 우리 지금 다 너무 생각이 정리가 안 네. 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막 먹먹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녹음을 안 해놔서 좀 더 실제 우리가 느끼는 뭐 그게 슬픔이든 네. 화든 어떤 네. 감정이든 조금이라도 잠시 멈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항상 비욘세를 업로드할 때 거기 제목이랑 뭐 소제목 이런 거에 그런 네. 주요 내용 같은 거를 같이 명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콘텐츠 홍보 뭔가 유입이 될 만한 문구들을 늘 거기다가 썼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화는 그냥 그 에피소드 넘버만 있고 제목이나 이런 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늘 어떤 홍보 문구를 잘 써서 이번 화부터 비욘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것보다는 네. 매주 금요일에 비욘세를 듣는 게 루틴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냥 빠지지 않고 출근길에 듣고 싶다도 원래 들으시던 분들이 이번 주 허전하지 않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네. 아무 제목 없이 올라간 것은 네. 거기에 쓸 수 있는 제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는 바가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그쵸. 그리고 어떻게 써도 뭔가 홍보 문구처럼 되는 것에 언급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듣던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그냥 원래 루틴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뭐
앞에 길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저희 당사자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저희 삶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저는 그 영규리 써니 셰프님이랑 영규리가 부산에서 저희 집에 놀러 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정원이랑 맞다. 같이 지내서 밤 산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자야지 했는데 제가 요즘 좀 일찍 자잖아요.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려고 이제 그 호프하우스 하나에 빨대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거 한번 쫙 묶고 자야지 이렇게 했는데 놀랍지 않네요. 네. 하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도 있었어요. 네, 이태원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 홍대 쪽에 살다가 이태원에서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놀 것 같으면은 그냥 가까운 데 살자라는 마음으로 해방촌에 놀러 왔다가 이제 눌러 앉은 지 지금 거의 얼마 됐지? 5, 6년 됐나요? 벌써. 네, 그 정도 이제 됐어가지고 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뭐 할로윈 때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안 나가고 집에서 정원이랑 이제 자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이태원에 엄청 사람이 뭐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그게 캥 작가님한테도 네. 오고 되게 여기저기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정원이랑 누워있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지금 실시간이다. 그래서 집에 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재난 문자 같은 게 이제 계속 오고 뭐 트위터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이런저런 게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좀 놀래기도 하고 이게 그쵸. 뭐지 싶어가지고 그러고 일단 자야겠다 해가지고 자야하는데 그 앰뷸런스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 네, 밤에 앰뷸런스 소리가 계속 나서 지금 생각으로는 해방촌 자체가 그 이태원 바로 옆에 있는 네. 동네인데 가끔 뭔가 일이 크거나 하면은 뭐 서울역이나 이쪽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루트에 해방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한 번씩 소방차가 많이 출동할 때는 한 번씩 앰뷸런스가 오는데 맞아. 되게 많이 이제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정원이한테는 앰뷸런스 이런 소리를 많이 못 들어봤으려나 해가지고 이제 정원이를 끌어안고 뭐 괜찮아 했는데 이제 얘는 잠들어 있고 나만 조금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잤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일단 눈 뜨자마자 영규리랑 써니 셰프가 원래 보통 한 아침 6시 막 이렇게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갔고 저는 나중에 이제 눈 뜨자마자 그냥 막 눈 비비듯이 막 이러면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서 남산 둘레길을 갔어요. 그날은 아침에 좀 길게 가도 되겠다 싶어서 둘레길까지 이렇게 남산 도서관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거든요. 항상 중간에. 근데 쉬면서 보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뭐 카톡도 많이 와 있고 근데 그때가 이미 시간이 한 8시 뭐 9시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하루 종일 막 큰이모 뭐 친척들도 연락 다 많이 오고 올해 연락 안 했던 사람들도 엄청 연락 네. 많이 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남산둘레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고요하고 그냥 등산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그냥 뭐 단풍도 예쁘고 막 은행도 예쁘고 이런 상태에서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되게 평화로운 데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제 그때 가서 핸드폰을 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와 이게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되게 비슷했는데 저희가 그 혼세님한테도 제가 막 농담으로 우리 할로윈 때 파티할까 그러면서 뭐 맞아, 집에서 맞아. 뭐 꾸며서 파티할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태원 쪽에 이 동네 안에서 이사를 한 2번 다녔지만 여기에 산지가 18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옛 애인이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을 때는 이 동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막 그랬었어요. 제가 좀 어색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다 슈퍼 가도 마트 가도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 이런 것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리만큼 여기는 그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있는 정말 유니크한 이태원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이고 그래서 여기서 매년
굉장히 충실하게 꽤나 진짜 할로윈을 즐겼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도 좋았고 뭔가 자유롭게 그렇게 분장을 하고 이럴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알고도 즐기고 모르고도 즐기고 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에도 그냥 동네에 주민 친구하고 뭐 언니 우리 뭐 이렇게 나가기는 좀 그렇더라도 동네 뭐 2층이나 이렇게 바깥이 잘 보이는 바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을까 하면서 뭐 재밌게 그래서 뭐 담비 이렇게 장식품도 좀 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날 저희가 이제 집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이번 주말은 나가서 놀 수는 없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하나 했는데 저 친구이자 피오다에서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팀 네. 멤버였던 친구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못 보다가 지나간 거예요, 이 근처를. 네. 근데 그때 이제 타이밍이 너무 좋다. 그러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막 이제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할로윈 얘기도 했어요. 우리 나가서 뭐 구경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지기 전에 이제 그 동생이 아무튼 한 12시 되기 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재난 문자 막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무슨 일이 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문자가 오는 게 너무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정리를 하고 그냥 마흔이 넘으니까 나에게도 할로윈은 그냥 이렇게 보내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문자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문자를 확인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가족 멤버 중에 한 명이 제가 할로윈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걸 어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처리 없이 이러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왜 이러고 다니냐.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할로윈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보름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다르다고 이해해 주라고 나는 이걸 즐길 수 있어서 즐기는 건데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는 거죠. 얘가 거기 근처에 사는데 이런 문화를 즐기는 아이라는 걸. 그래서 40이 넘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부랴부랴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좀 너무했었어요. 뉴스가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거기가 맨날 다니던 데잖아요.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데고 맞아. 그리고 뭐 그 자료 화면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골목이나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 배경이 우리는 그냥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보도윤리나 뭐 여러 면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영상을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제 안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또 익숙한 동네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와중에 써니 셰프랑 영규리는 일단은 갔고 그러고 나서 좀 치워야겠다 해서 청소기를 이렇게 미는데 그 사이에 제가 큰 이모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큰 이모가 평소에 저랑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전화가 엄마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얘 전화 안 받는데 큰일 난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연락이 오고 막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그냥 되게 믿기지 않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이태원에 왔다가 일방통행을 하게 이렇게 맞아요.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까지는 거의 1개 정도 정류장인데 이제 녹사평역 쪽에 이제 케이크샵이라는 술집이 클럽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저희 집 와가지고 농담으로 누나 여기서 이태원역에서 내렸는데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케이크숍까지 와가지고 그냥 눈 안에 왔어.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좀 과장해서 했을 정도로 그냥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늘 약간 모노레일처럼 항상 그쵸. 인파가 되게 많고 경찰도 많고 뭔가 그런 날이라고 알고 있어서 항상 친구들이 여기저기 술집 들어갔다가 자리도 못 찾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야 원래 제일 비싸고 이런 날인데 왜 갔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어떤 뭐 추석 귀성길이나 그런 톨게이트처럼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 생각을 했던 날이어서 맞아. 사람이 많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사실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얼떨떨하고 그리고 그 아침에 막 소식들을 받을 때 네. 전화나 문자나 뭐 다 괜찮냐 혹시 네. 어제 나가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네. 이제 그 저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 친구들이 연락을 하는데 이제 그때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물론 심각하지만 너무 현실감이 없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전에 한번 이제 갔었을 때 저도 이제 아예 메인으로 안 나간 지는 오래됐지만 워낙 이제 좋아했었으니까 갔었을 때는 한 번은 이제 좁은 골목에 사람이 되게 많긴 했었는데 네. 메인 도로가 일부 통제가 돼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도 좁은 골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잃어버렸다가 그런 도로 통제가 돼 있어서 넓고 공간이 많은 곳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왜 도로에 이렇게 차가 안 다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돼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태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구촌 축제라고 네, 맞아요. 그 행사랑 할로윈이 그때는 유난히 더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늘 10월에는 항상 뭔가 도로 통제를 하고 경찰이 많고 네. 그러면 그게 지구촌 축제 얘기하신 대로 그 날짜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 이렇게 좀 다행히 넓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만나고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돌아오고 이런 기억이 있어서 늘 경찰이 항상 어느 정도 이상 있었고 맞아요. 그걸 늘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솔이나 이런 통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야 사람이 진짜 많다 이렇게는 느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되게 황당해하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제일 사람이 많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서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갔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진짜 끝도 없는 게 그럼 크리스마스에 테마파크는 왜 가고 그쵸. 어쨌든 다들 되게 열심히 살다가 하루 정도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고 네. 이제 그럴 때면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일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반응이잖아요. 네. 사람이 많을 걸 아는데 왜 갔어라는 게. 근데 되게 많은 뭐 명절이나 중요한 날들이 사람이 많을 걸 아니까 가기도 하고 그럼요. 그냥 하루 정도는 인생에서 그런 날이 좀 이렇게 와 이렇게 노는 날이 있어 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정동진 해돋이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갈 걸 알지만 그래도 맞아요. 그 어떤 무드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물론 이게 동네 주민들이 자주 가던 단골 어떤 식당이나 바나 이런 데에서 원래 일정하게 받던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오늘까지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랑 굳이 사람이 많은데 왜 갔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그냥 나를 그냥 생각했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10대에 내가 좋아하고 즐겼던 거 내 인생에 중요했던 거 20대에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인생에서 중요했던 거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 30대에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40대가 됐을 때 누리고 싶었던 거는 항상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너무 다른 것도 많았고 맞아. 어느 나이 때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상의 일부분이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한강에 피크닉을 가던 뭐 출근길에 10,000원 지하철을 타던 10,000원 버스를 타던 해외 출장을 간다고 비행기를 타던 에버랜드에 놀러를 가던 수학여행을 가던 할로윈을 즐기러 이태원이나 홍대를 가던
정말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정도가 20대가 열 몇 살 때까지 진짜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그것도 이태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렇게 재밌는 행사가 있다. 네. 한 번 정도 가보고 싶다 해서 그거를 즐기러 간 게 비판받아야 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간 미국인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물어봤던 말이 통제하는 사람은 없었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물어봤냐면 골목에서 혹시 일방통행은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 맞아. 너한테 급하게 지금 이런 문자를 받고 여기저기 문자를 받고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좀 소식을 접하면 그걸 한번 팩트 체크해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이태원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 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만나고 놀고 이럴 때도 이태원 할로윈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왜냐면 저도 지금 나이가 38이니까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도 늘 이태원은 할로윈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외국인도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할로윈 때 거의 항상 뭐 나와 있었고 뭐 써니 셰프나 뭐 다른 친구들이랑 그 20대 후반 막 30대 초반 이때 이태원에서 되게 즐기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만취한 채로 시간을 보냈고 네.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 제가 가진 정체성 중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애도의 의미로 무슨 문화예술계에 있는 모든 걸 중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특별한 날 즐기는 유흥도 삶에 되게 필요한 일부라는 그럼요. 인식이 많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던 거,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단골집이나 그런 분들의 안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되게 많이 다니던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뭐 오뎅탕 팔고 막 이런 데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친구들이 왜 막 이태원 오면은 외국인들이 하는 펍 같은 데 되게 많이 가고 이러지만 우리는 거기 오뎅탕 집에 막 그 하얀 떡볶이 팔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딘지 아시죠? 맛있어요 거기. 거기 맛있어.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소맥 먹고 막 이러다가 한 번 어떤 오뎅탕 많이 먹으러 가던 집이 할로윈이라고 원래 메뉴판이 아니라 흰색 종이에다가 막 오뎅탕도 뭐 3만 원, 막 뭐도 3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하신다. 우리 요즘에 이태원이 뜨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날만 다르게 맞아. 받는 거 섭섭하다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뭐 1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했다 근데. 이미 그때도 메인 도로가 아닌 지금 얘기하는데 다 어딘지 아시죠? 뒤에. 약간 뒷길이고 약간 동네 사람들만 많이 아는 이제 그런 데에서 막 이렇게 보내다가 새벽까지 아침 5시까지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도 있고 한동안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12시, 1시 막 이때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또 할로윈인데 처음엔 친구들이랑 맨날 계획을 했거든요. 야 우리는 이거 입자 뭐 저거 입자 하면서 이렇게 맨날 계획을 하다가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야 인니스프리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디 빨간 립스틱 하나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진짜 미친 듯이 바르고 그러고 아침까지 이제 뭐 춤추다가 막 쌀국수 먹다가 막 길바닥에서도 춤추고 너무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그 조카 1호 2호가 사는 동네에도 매년 할로윈 때마다 집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같이 그런 트릭올트릿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85년생인데 한 90 몇 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한테는 할로윈이 크리스마스 정도의 무게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계속 기념했었고 그러니까 아마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시고 저희 큰이모도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았니? 라고 물어보시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냥 늘 즐기는 맞아요. 1년에 한 번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때 모든 어떤 그 얄미운 레스토랑들이 커플 메뉴로 뭐 같은 메뉴인데 30만 원 받고 알면서도 나가고 이러는 것처럼 약간 그냥 그런 날이어서 할로윈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때는 약간 나만 약간 이런 외국 문물을 많이 아는 친구들과 이태원에 다니면서 팬시하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대중적인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0대 친구들한테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진짜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연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공연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걔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사진도 찍어가지고 막 스토리에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게 좀 저는 여기에 너무 추억이 많고 진짜 10년 이상분의 추억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슬픈 마음이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여기서 어떤 그런 넋두리를 할 어떤 기회가 생긴 느낌인데, 근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그러니까 왜 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 정도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 정도는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애기 생일이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살면서 미국 애들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 뭐 디즈니 월드나 뭐 에버랜드나 아이들이 그런 데 갔는데 뭐 정말 끔찍한 네. 미국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사고가 그런 참사가 생겼을 때 사고가 아니고 참사가 많이 생겼다면 그러게 왜 디즈니 월드를 갔냐 왜 갔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게 아이들이 놀이동산에서 뭔가를 즐기듯이 맞아, 근데 그 맞아. 아이들이 클럽 가서 춤추는 게 재미가 없듯이 그 나이 때에 내가 그 순간 주말에 삶을 즐기고 싶은 방식으로 그냥 즐겼던 것 뿐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왜 갔냐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정말 2번 상처, 3번 상처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왜 갔냐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자기가 새롭게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누구한테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당연히 뭐 조심하면서 지내는 부분은 조심하면서 지내지만 열심히 지내는 일상 속에서 배구장도 가고 저 언니랑 같이 한강도 나가고 맞아.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갔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사람 일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짜 나중에는 누구한테 돌아올지 모르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아까 밤에 이제 혼선이 만나기 전에 이상한 딱 찰나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네. 내가 엄청 지금 진짜 막 화가 나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저한테는 되게 오랜만이라 갖고 엄청 제가 최근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대에 30대에 특히 20대와 10대 후반 이럴 때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특히나 시스템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막 꽤나 막 열정적이고 막 꼭 술 먹고 그 막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나이가 들면서 좀 사람이 얕아지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이 이게 늙는 건가 싶으면서 요즘에 그런 어떤 여성주의 운동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막 이렇게 인권운동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 보면서 내가 좀 반성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나는 조금 피곤하고 좀 이게 화도 좀 덜 나고 그러니까 약간은 맷집도 생기고 조금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밖에 나 그러기 싫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슬펐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추모 현장에 갔었을 때 네, 분향소 갔다 오셨죠. 네, 분향소에 갔는데 그 순간에 진짜 엄청 그 20대 때 느꼈던 그런 약간 분노 같은 게 생기는 경험을 했던 게 거기 계시는 막 이제 경장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분들은 사실 어쨌든 지시받은 대로 하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통제해 주시고 친절하게 막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추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게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순간 나를 확 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저를 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참사 현장에서 그 원인이 어떤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갑자기 화가 나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다.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막 혼자 맥주를 막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그래, 언니 뭐 먹고 있더라. 그래서 좀 근데 다들 근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이런데 정말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심정은 진짜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경찰분들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일대에 있는 경찰분들이 원래도 정말 업무가 과중하고 맞아요. 거기 진짜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쉴 새 없이 심지어 그 이태원뿐만 아니라 해방촌도 요즘에 해방촌도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로 출동을 하고 원래 맞아요. 어떤 피로도가 되게 높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길게 하지는 그쵸. 않겠지만 사실 용산구 경찰분들이 뭔가 저희도 눈에 보이는 저런 것도 하네 이것도 하네 싶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뉴스 화면이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사람들이 막 이게 몇 명이었네 몇 명 배치한 게 진짜네 아니네를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진짜 그 숫자가 맞네 아니네 따지는 게 진짜 의미가 맞아요. 없고 그냥 없는데 맞아. 없는데 그리고 맞아요. 원래부터 진짜 업무가 안 그래도 많고 그랬다는 걸 알고 이 동네 자체가 좀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안 그래도 노동력이 많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냥 그 방송에서 그런 소방관 분들, 경찰분들 이런 분들 볼 때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마음도 그랬고 그래서 되게 그냥 복합적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트위터나 막 이런 데서 저도 막 화가 나니까 글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되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죠. 네, 너무 공허하고 이게 그래서 뭐 몇 명이었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것도 그런 장면도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나도 원래 이태원에서 20대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면은 나갈 의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배구 보고 싶으면은 배구장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거를 알면서도 열심히 일상 살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내 일상의 되게 정당한 일부로서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어제까지도 녹음을 뭘 할지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비욘세가 지금까지 결방이 없었는데 너무 모든 걸 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결방하는 게 그것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매주 이거를 들으시던 분들도 있고 나도 매주 이거를 계속 해온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시스템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그 루틴이 깨지는 것도 분노가 너무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팟캐스트 친구들 중에서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는 제가 알기로는 결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혼의 노숙자는 원래 하던 루틴대로 그리고 사실 맨님은 그런 사명감도 있고요.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노자를 또 많이 듣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내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유일하게 좀 저녁에 빵 터져서 웃었던 것도 영노자 덕분이었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방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이걸 내는 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까지 왔는데 이런 일로 막 약간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모두 멈춰라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멈췄을 때 뭐 그래 뭐 하는 김에 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안 쉬어지고 쉬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 뉴스를 아예 TV를 못 틀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정신건강학회 뭐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걸 보는 거를 좀 자제해라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쏟아내고 많이 뭐 포털 사이트 메인 썸네일이나 이런 데에서도 너무 막 음. 자극적인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이 주제 자체를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그쵸. 같고 그 마음을 난 너무 이해하고 네. 근데 그게 좀 지금도 뭔가 고민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얘기한 거는 다른 얘기도 하자. 그냥 정말 일주일에 네. 있었던 얘기들도 하고 좀 가벼운 얘기들도 하고 그냥 우리 얘기를 하자. 너무 약간 먼 얘기는 이미 너무 많은 분석이나 이런 거 듣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볼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희 쉐리 언니가 데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돌 데뷔. 네. 부록이 나. 네, 진짜인 줄 아는가. 셰리는 참고로 여러분 방송을 네. 기존에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맞아, 저는 맞아. 이제 여성 배우자가 있고 이제 네. 성소수자 커플인데 제 아내 이름이 셰리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네. 셰리가 데뷔를 했죠. 네. 제가 이제 저저번 주 토요일이구나. 저저번 주 토요일에 정확히는 10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IBK 기업은행 배구단 개막전 경기 에피소드입니다. 그 IBK 기업은행이랑 인삼공사였나? 아니다. GS칼텍스랑 같이 경기를 해가지고 그 화성에 같이 경기를 보러 가자.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다가 쉐리 언니랑 이제 혜영 언니랑 가다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난 되게 막 생색내면서 배구장 가는 거 처음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쉐리 언니가 난 선수 생활을 했어. 라고 얘기했어. 뭐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이게 제 와이프가 지금 40 중반 플러스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제 4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 저희가 만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되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와이프 얘기가 제일 재밌기는 해요. 네, 지금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되게 재밌게 잘 하는데 항상 근데 조금 과장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얘기를 할 때. 아니, 왜냐면 좀 약간 우리가 그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씨 보면은 그분이 한 몇천 년 살아가지고 네, 맞아요. 뭐 대학 못하는 게 교수도 했다가 없어. 뭐 변호사도 했다 이런 얘기 약간 쉐리 언니는 뭐 군인도 했다가 뭐 강아지 맞아요. 훈련도 뭐 했다가 학교 또 선생님도 했었고 지금 또 대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뭐 섹스토이 샵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 저주에 몇 개는 거짓말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늘 자료화면이 있는.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이제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늘 뭐 해서 뭐 데이트하던 시절에 그러면 누구누구는 집 강아지가 그루밍을 그 미용을 잘 못 받는 애라서 내가 가서 해주고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했었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일을 대학교 등록금을 강아지 이렇게 그루밍하는 일을 해서 벌어서 대학을 갔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뭐 미국 대학교 등록금 만만치 않아요. 네, 그 학교 등록금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과거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태국 바다에서 수영복을 입고 막 희한한 야생 새처럼 생긴 큰 새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이 사진은 뭐야? 그랬더니 새가 이게 이런 종류의 새인데 뭐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이 새의 뭐 모질과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야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새를 안고 해변에 있는 모든 바를 다니면서 새가 진짜 컸거든요. 새가 거의 고양이만 했어요. 성묘만 했는데 이건 너 새야? 이건 너 새야? 이렇게 물어보고 1시간 동안 해변을 다니면서 새를 찾아줬대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잡을 수 있었어? 했더니 미국에 있을 때 야생동물 구조하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다가 배구는 이제 한 번은
배구 선수였대요. 고등학교 네. 때 하고 중학교 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야 뭐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 팀은 유난히 못하는 팀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돋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4년제 그 장학금을 줄 테니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갔대요. 그러고 나서 굳이 그 다음에 자기 사비로 간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또 선수 생활을 했대요. 거기 코치가 좋아서.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막 듣고 제가 2011년에 처음으로 미국 방문을 했거든요. 네. 가족들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근데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드디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을 확인하는 날이 왔구나. 체크리스트 가져가야지. 야생동물 구조활동 맞습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구 선수였던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지.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만나면 막 떨리고 막 조심하고 근데 어머님께서 막 이런저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얘기하고 친해지니까 그래 하면서 셰리가 되게 스마트한 또 어렸을 때 영재 교육을 받고 아이 거짓말이야. 진짜 영재 교육 받을 시간이 어딨어. 기프트 차일드로 영재 교육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야에서 영재예요? 뭐 영재가 발굴단도 이게 되게 종류 뭐 수학 영재.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너만 얘기 들으니까 또 모르겠지. 그 어머님이 막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대학을 미루고 막 그 동물 그루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걱정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사촌들과 가족들이 다 걱정을 했다 하면서 어머니가 그 4년제 장학금을 받고 배구 선수로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약간 빅피쉬 같은 영화에서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가방을 하나 꺼내 오시는데 거기에 선수 시절에 옛날식 그 카메라 있죠. 그걸로 선수 시절에 찍어놓은 테이프가 한가득인 거예요. 어머니가 경기 따라다니면서 막 찍으신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정도로 장학금 얘기 나올 정도면 얼마나 또 시합도 다 발리볼맘이셨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극성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잘 스포츠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막 그런 일지 같은 거 있죠. 선생님이 오늘 너의 운동이 어땠는지 반성하고 써오라 막 이런 거에 나아갈 방향에 막 와이프가 이런 내용 써놓는 거예요. 우리 팀이 공을 놓쳤을 때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하는 걸 고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래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눈으로 막 레이저를 쐈대요. 근데 담비 한 번씩 혼내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 뭔지 알죠? 공 못 받고 이러면은 진짜 뭐 한실 집에 가봐 이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그날 제가 첫 미국 방문했을 때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요번에는 친한 동생을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낡은 건물에 무슨 센터 같은 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야생동물 구조하는 야생동물 그거 눕기 따서 붙이고 이런 거 아니지?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를 갔는데 막 벽에 보니까 벽에 왜 애들 키 재듯이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무료 봉사활동을 많이 온대요. 학교에 그게 이제 크레딧을 주니까. 그래서 셰리 키도 있고 셰리는 성인이지만 재미로 뭐 그때 봉사활동했던 아이들 키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 보스도 소개시켜주고 또 뭐 어디 케이지 엄청 큰 진짜 어떤 한 10평 넘는 케이지 같은 데를 막 가면서 이걸 내가 같이 지었다. 아이 말도 안 돼. 나무로.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돼. 들어가서 이 케이지를 닫아야 된대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저 멀리 독수리가 막 몇 마리씩. 이거 약간 너무 무서워. 어르신들이 내가 옛날에 종로바닥에서 17대 1로 싸우고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약간 이런 얘기 같잖아. 맞아요. 아무튼 와이프가 막 좀 독특해요. 뭔가 잘하고 그리고 뭐 군대도 훈련 자기가 해군 훈련도 받아가지고 수료도 해군 하고 출신 네이비 출신이잖아. 그건 또 왜 했냐 했더니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해군 훈련을 받아서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근데 옛날에 셰리 언니 축구 같은 것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축구는 아니에요. 축구가 아니고 배구연. 옛날에 뭐지 남자애들이랑 같이 뛰는데 애들이 막 티셔츠 훌렁훌렁 해군. 해군에서. 그래서 뭐 집에서 막 뭘 하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으면 군에서 배웠어. 그래서 제가 참 여자라 다행이다. 군대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몇 달 갔다 와놓고. 아니 그래가지고 언니네가 되게 빨래를 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쉐리 언니가 주로 개는다고. 맞아요.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진짜 가지가지. 그래서 이번에 막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저희 집에 왔다가 강아지 처음 보고 미용 너무 예쁘게 했다. 어디서 해? 그래서 셰리가 했더니 셰리는 못하는 게 없네. 그리고 바닥을 새로 깔았는데 바닥이 잘 깔아졌다 해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이거 바닥 하는 동시에 셰리 같이 했더니 셰리는 못하는 게 아무튼 네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와이프랑 제가 살고 있는데 근데 흐름을 들었을 때 이제 너무 웃긴 게 4년 장학생으로 배구 네. 선수로 이제 스카웃이 될 뻔한 것을 이제 거절하고 맞아요.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개미용을 하며 맞아요. 등록금을 벌면서 개미용으로 벌어서 다니는 대학교에서 또 배구 선수를 한 1년 정도 했다는 하고, 것이. 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학교를 졸업 안 하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가서 4년을 더 공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이제 허락을 하신 거다. 우리는 근데 물어봤다. 제가 네. 셰리 성격을 잘 알아갖고 네. 저희는 진짜 말을 많이 하는 커플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진짜 말을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서 네. 항상 물어보고 해요. 그래서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트위터에 사진 하나 올릴 때도 지금도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셋이 얘기하면 저한테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발언권을 안 줘.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셋이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기회가 잘 안 와요. 믿으셔도 돼요. 늘 치고 들어가는 게 정말 바쁘고. 아마 선수 시절에 저런 자세로. 그렇지. 근데 늘 저는 기회가 왔을 때. 근데 진짜 그때 혼세님이 배구 초대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맞아. 빨리 정신 차리자. 그 얘기를 이제 근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용산구민으로서 있었던 근황 중에 제일 좀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앞에 하고 이제 그러면 조금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얘기도 듣고 싶을 수 있으니까 즐거운 근황을 얘기하자 했다가 지금 그 화성 종합 경기타운이라고 거기가 이제 IBK 홈구장인데 주차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주차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구 선수를 중고 대학교 때 했다더라. 네, 맞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소파 자리 같은 데 앉아서 맞아요. 굉장히 경기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너무 잘 보이는 자리라 한번 놀랬고 혼세가 혹시 관계자랑 아는 사이인가. 이러면 멤버십 피켓팅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혼세님이 좋아하는 김희진 님이 실물이 너무 멋있어서 또 한 번 제발 놀라고. 제가 맨날 덕후로서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 있는데 실물 보신 소감을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계속 뭔가 그냥 연예인이 너무 멋있는 연예인이 그냥 모든 게 멋있어. 그분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그 갔던 데가 소파가 앞에 2인석 뒤에 2인석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둘이 계속 막 신이 나서 목을 빼고 있으니까 이제 혜영 언니는 뒤에서 그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귀에 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야 김희진 선수 진짜 멋있다. 야 김희진 선수 연예인이다. 아니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이렇게 좌석에 앞뒤로 둘둘 앉을 수 있는 4명의 소파 좌석이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혼세님과 셰리는 처음 보는데 또 선수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앞에 앉아서 둘의 뒤통수를 보는데 졸라 진지해. 너무 진지하고 아니 누가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캐스팅하러 가서 한 사람이 저 선수 어때? 저 선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무슨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할 때도 보자마자 언니는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들리는데도 이걸 보겠다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이걸 보겠다는 거래. 그랬더니 그래? 그걸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둘이서 경기 흐름을 한번 끊고 가려고 감독이 전략적으로 쓰는 걸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이런 얘기를 둘이서 저희 둘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스카우터예요. 감독이든 코치든 누구든 하나 스카웃을 할 자세로. 이제 너무 그런 것도 깨알 같은 그런 상황도 재밌었고 배구라는 경기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제가 너무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굉장히 좀 적당히 쫀득하고 점잖기도 하고 파워풀하고 막 이런 게 잘 섞여 있는 운동이라는 느낌이 실제로 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한국 배구 응원 문화가 되게 특이해서 진짜 놀래더라고요. 아니 미국인이잖아요. 우리 미국 치어리더들 막 하늘 날라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속력과 그리고 이런 말씀 실례일 수 있지만
선수보다 더 바쁘라면 더 바쁠 수 있어요. 선수분들은 이제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지만 저희는 늘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늘 경기 내내 그 클래퍼를 박수를 쳐야 되고 저 혼세님의 네. 뒷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아니 그리고 원래는 열정적이다. 그 이렇게 딱딱딱 소리 내는 거를 받아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혜리 언니도 너무 시끄러운 환경 같은 걸 이제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요란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손바닥으로 이제 쳤는데도 아 이게 또 손바닥 치니까 더 세게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쉐리 언니가 어떤 감독 혹은 스카우터의 느낌이 났던 것은 선글라스 때문일 수 있다. 나는 그게 너무 빵 터지는 거예요. 계속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선글라스 실내에서 끼고 온 외국인은 심지어 미 해군 출신인데 탑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선글라스 쉐입도 그랬어. 약간 탑건 선글라스 같은 거를 그 끼고 오신 실제 미 해군에 계셨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 선수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GS 칼텍스의 모마라는 외국인 선수가 엄청 잘하는 선수가 진짜 있는데 멋있었어요. 계속 보면서 저 사람을 봤다. 맞아. 봤다 그래. 나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언니 지금 처음 왔는데 V리그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진짜 본 거야. 네, 저희 올림픽에서 네, 맞아요. 올림픽 경기할 때 저희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와이프가 저 선수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다. 아 너무 잘하니까. 체력이 너무 좋다. 진짜 잘하지. 너무 빵 터졌던 게 그 자리에서 막 또 이제 스카우터처럼 정보를 막 찾는 거야. 이 사람 국적이 어디고 뭐 어디고 막 이렇게 찾더니 뭐 막 기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28살이지만 뭐 국가대표를 은퇴했군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게 젊은데 왜 은퇴했지? 보니까 상도 되게 많이 받았고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왜 은퇴하셨지? 이랬더니 갑자기 그 옛날 배구 선수의 눈알을 장착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우가 그지 같았겠지. 그지같이 선수 대우를 잘 안 해줬나 보지라고 아무 단서도 없으면서 이 잘 나가는 선수가 은퇴를 했다. 어떤 선수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추측입니다. 맞아요. 아무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근데 뭔가 그 추측. 눈빛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 그 어느 감독의 네. 막 그 감독들이 코치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막 화가 났대요. 그걸 화를 진짜 많이 내더라고. 자기 예전에 너무 그 경기를 어쨌든 더 이상 안 하게 선수를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느 특정 감독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마 선수 국가대표 그만둔 것도 자기 개인적인 맞아요. 경험 때문에 그런 추측을. 근데 여러분 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아내는 살짝 괴롭힘을 받긴 했어요. 이제 아내가 성소수자인 거 알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몇십 년 전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도 많고 이럴 때니까 막 같이 옷 갈아입는 거 거부하고 막 다른 선수들이 막 그래서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의 뒤통수를 보면서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끝내야 돼. 감독님 얘기를 아, 하다가 화를 냈다. 그 얘기를 하다 지금 일로 왔잖아. 맞아. 미치겠네.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근데 네. 그 감독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네. 막 화를 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냐 했더니 막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혼자 굉장히 막 제킬인 하이드처럼 그래서 그게 되게 근거가 있었어요. 코트에서 너무 가까이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미국에서는 안 그런데요. 네, 그게 아마 한국이랑 이게 좀 달라서 한국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도를 해야 되고 맞아, 막 맞아, 가까이도 그랬어.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일 때 아무래도 그 공간감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GS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님 안 돼. 제가 저희 팀이 아니어서 근데 뭐 어떤 개인의 감사한 일이니까 근데 원래 감독님이 좀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해주려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공도 맞으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어웨이 코트 쪽에 좀 더 가까웠어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봐서 아마 네. 그 감독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어보는 감독님도 가까이 가긴 가는데 근데 벌써 왜 저렇게 가깝냐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속으로 하지만 저 선수들은 저 감독님이랑 너무 익숙하겠지 계속 잘해오고 그래.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 자기 얘기야.
약간 왜 차 빼줄 거나 좁은 골목 같은 데서 꼭 도와주는 어르신들이 오라 이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가까이서 차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가라고. 아니 아저씨만 나오시면 돼요. 맞아요. 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갖고 그래서 되게 좀 저는 그런 선수로 하시던 분이랑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포인트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우리는 또 응원하느라 바쁘고 저는 또 그 모든 대화를 하면서 또 율동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와 진짜 선생님 멀티 최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간에 또 경기도 또 봐야 되는데 맞아. 저희 팀 이제 응원가가 또 저희가 이게 첫 경기였잖아요. 개막전 첫 경기라 응원가가 바뀐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김희진 선수 이번에 이제 하이보이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댄스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미리 가지를 못하고 딱 정시에 가가지고 선수 입장을 할 때 갔기 때문에 원래 응원단에서 그거를 연습을 시켜주시는데 제가 그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따라가려다 보니까 눈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저희 위치 자체가 그 소파석이 코트 바로 앞에서 너무 잘 보이는 맞아요. 데여가지고 맞은편 응원석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 자리라 근데 그 맞은편 자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예요. 중앙 쪽에 있는 자리가.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늘 앉을 때마다 저쪽 맞은편에 되게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응원을 시원치 않게 하면 그게 이렇게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는 선수분들 입장에서도 잘 보일 텐데 저기서 저렇게 핸드폰이나 보고 그치. 잡담하고 너무 열받을 선글라스 수 끼고. 있잖아요. 선글라스 뭐 하는 거야. 실내에서. 그러니까 기분 상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열심히 응원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바쁘고 너무 즐겁게 정말 잘 보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날. 되게 좀 예전만큼 막 술도 그렇게 자주 안 마시고 네. 막 이러면서 나는 진짜 취미가 많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배구를 보고 네.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네. 기분 전환이 되게 많이 근데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육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활동은 한국 V리그만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쉴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곡 하고 언니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야. 깜짝 그래가지고 놀랐어. 언니한테 언니 근데 쉴 시간 없어. 네. 계속 이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알고 맞아요. 있으라고.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배구를 보러 가보신 분들은 아직 진짜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와이프가 그런 농담했었어요. 처음에 딱 경기장을 들어가자마자 그 엄청난 막 응원과 네. 단합된 이런 걸 보면서 와 이러더니 와 나도 저렇게 응원하고 이랬으면 안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니 너는 그만뒀을 거야. 그런 농담도 막 하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되게 즐겁게 봐서 앞으로 이제 주말 경기가 있을 때는 다 같이 좋아요. 가자. 그리고 또 저희가 그날 경기를 뭐 화성이니까 차 타고 가면은 돌아올 때는 빨리 오면 막 45분에도 네. 오고 50분에도 오고 뭐 가는 길에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이러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합동 산책을 거하게 하고 맞아. 갔다 와서 또 거하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패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주말에. 아침에 밥도 먹었잖아요. 맞아, 저도 맞아, 그날 맞아. 하루가 되게 알찼어요. 네. 밥을 일찍 먹고 돌아와서 그날이 그날이네. 네, 돌아와서 잠깐 또 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보고 저녁 네. 먹고 와서 또 조금 쉬고 네. 자고 그래서 하루가 되게 알찼어요. 그래서 다음에 주말 경기가 있을 때 다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또 너무 땡 잡았다. 그래서 그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각을들 때문에 각을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각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또 어떤 새로운 근황이 있으신가요? 뭐 새로운 근황 뭐 맨날 정원이죠. 뭐 어제는 어제대로 귀엽고 오늘은 오늘. 오늘대로 귀엽고 매일매일 귀여운 매일매일 귀엽고 그리고 점점 개인기를 하나씩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배 까고 입 벌리고 이런 귀여운 게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저랑 같이 배구를 보는 강아지답게 제자리 점프를 또 굉장히 너무 잘해. 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의 최고 높이가 거의 김희진 선수급인데 그렇게 달리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몇 번 점프를 하면서 착지해가지고 자기 목줄을 물고 당기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귀여움이 추가되었어요. 어떻게 더 추가되면 안 돼. 네, 근데 그러다 너무 웃긴 게 그 막 당기고 막 아르르르 하면서 놀다가 가자 이러면은 또 가요. 진짜 길을 타다다다닥 하면서 간다는 게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름이가 인정한 강아지. 여름이의 어떤 그 선택을 받은 강아지. 근데 진짜 여름이가 약간 좀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여름이가 그 1.5kg 치아와 아이가 여름이고 저희 집 서열 1위인 네. 아이인데 그냥 막 싫으면 비명을 지르듯이 네, 막 명창 짖고 강아지라고 제가 항상 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도 소리 지르는 여름이로 네. 짖는 여름이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여름이로 막 이렇고 뭐 다른 강아지 뭐 예외 없죠. 엄청나게 막 소리 네. 지르고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정원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네. 진짜 뭐 초반에 잠깐 뭐 1분 근데 근데 그때도 짖진 않았어. 짖지 그냥 않았어요, 가까이 그때도. 오면은 뭐 이렇게 약간 소리내 으르렁 소리 정도. 근데 정원이를 너무 좋아하고 정원이가 옆에 와도 보통 여름에는 옆에 누가 가까이 오면은 으르렁거리거든요. 네. 내 구역에 오지 마라. 근데 정원이는 옆에 와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원이도 계속 옆눈으로 막 여름이를 쳐다보고. 정원이가 여름이한테 관심이 많은데 워낙 젠틀하니까 자기들끼리 대화가 될 거잖아요. 분명히 네. 우리가 모르는. 근데 여름이도 그 어떤 정원이의 젠틀한 그런 표현, 좋아한다는 네. 표현을 젠틀하게 하는 게 되게 여름이 마음을 열었나 봐요. 그리고 여름이가 같이 산책을 하는데 정원이를 기다려주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신기해. 지하철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기다려주는 여름에는 뭘 문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고 가방만 있으면 들어가던 과거를 지나 그러니까 이제는 계단만 있으면은 뭐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되게 아이들이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조금 더 지금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어떤 강아지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을 때 네. 막 애들을 막 좀 서로 친해지게 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강했는데 지금은 애들도 애들끼리의 어떤 선택이 있는 거고 네. 좀 더 마음 맞는 애, 좀 더 마음이 덜 맞는 애가 있는 거고 대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뭐 공격적이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평온한 규칙이 있으면 좋아서 그런 걸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애들이 그렇게 맞아. 하고 있어갖고 진짜 이 집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집이 여기 제일 시끄러운 건 저예요 지금. 집이 맞아, 너무 우리만 시끄러워. 평화롭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그냥 일상 속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네. 이제 분향소 다녀오고 나서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실감하지 못했던 건데 제가 자꾸 웃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으면. 근데 그거를 최근에 진짜 좀 실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름이가 계단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지하철 타려고 하면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막 웃고 네.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은 또 막 웃고 여름이가 뭐 간식 꺼내는데 빨리 달라고 뺑글뺑글 돌면 네. 또 웃겨서 웃고 맞아. 그러면서 있었을 때와 네. 이 아이들이 없었을 때 내가 진짜 몇 번을 이렇게 웃고 있는지를 과연 진짜 세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막 너무 그런 슬픈 현장에서 이렇게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막 이렇게 어떤 귀여운 행동을 하니까 저희가 또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졌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미끄러워서 막 미끄러지는 게 또 좀 웃긴 거예요. 근데 또 웃으면서 그래서 와이프는 봐. 지금도 웃잖아. 얘네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진짜 1초씩, 2초씩 이런 웃는 것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되게 이게 같이 소소한 걸 막 웃으면서 지내는 이런 일상이 맞아.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정원이 산책 나갔다가 그 뉴스를 접하기도 했고 이제 들어와서 뭐 뉴스 보면서 막 울기도 울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지 마시라. 네. 자꾸 이런 내용 읽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되게 다들 뭐하러 그렇게 슬퍼하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럼요. 생각하는 것처럼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저도 정원이가 있으니까 산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좀 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좀 그 생각에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고 물론 가는 곳마다 저희는 사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덕분에 햇빛도 많이 보고 걷기도 많이 걷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떨쳐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 정원이 끌어안고 있었는데 물론 정원이는 잠이 들어서 저와 있어주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래도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상상만 많이 되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원래 저는 아침에 눈 뜬 게 뭐 10시다 그러면 침대에서 나오는데 3시간이 걸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기계같이 나오잖아요. 일단 진짜 선생님 보면은 아침에 막 일어나서 산책 이미 다 하고 막 커피숍 가 있고 막 근데 그런 덕분에 좀 다른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정원이가 저의 정원인 것 같아요. 나오면은 얘 덕분에 새로운 데도 좀 갈 수 있고 얘 덕분에 햇빛 쬐고 싶지 않고 너무 우울한 기분일 때도 우울한 기분이라는 게 뭐 하루에 강아지랑 산책 나온다고 한 방에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햇빛을 보고 뭐 얘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바닥에서 점프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빵 터져서 웃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쉬하고 나서 뒷발 차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위로를 좀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뭐라도 그게 뭐 덕질이든 최애가 나온 뭐 어떤 영상이든 얼마 전에 맨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맨님한테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잘생기고 웃긴 거 많이 찾아봐라.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웃을 일이 있고 막 그랬던 게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최근에 근황 중에 어제 있었던 일이 어제 이제 혼세님 그 커피숍에서 마주쳤잖아요. 제가 친구랑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20대부터 20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은 뭐 젊은 시절에 막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하다가 언니 삭발하던 시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친해지고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친구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정하게 지내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우정을 되게 믿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서로 의견 차이가 있거나 해도 그거를 억지로 막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친구가 이제 캐나다를 가고 나서 그 우리 관계를 되게 믿고 있었는데 저희가 카카오로 이상하게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때는 이제 그게 몇 년 전이었고 굉장히 날이 서 있었어요. 저부터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도 그때 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오해를 할 만한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지금 카카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이제 대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 친구랑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친구와 연을 끊거나 이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다시 연락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저도 그냥 이래저래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안 생겼다가 나중엔 또 용기가 없었다가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태원 터지고 나서 친구가 곧바로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친구가 캐나다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 일 있었을 때도 그 친구가 회사 일을 제쳐두고 봉사활동하러 갔던 친구였고 네. 제가 친구 성향을 아니까 네.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뭐 언젠가 볼 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몇 년 만에 연락했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면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어저께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는데 맞은편 거리 맞은편에서 누가 마스크를 낀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저렇게 쳐다보는 때 한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인사를 하듯이.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마스크를 내리는데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무슨 꿈꾼 것처럼 캐나다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러 왔다가 제가 그때 무슨 촬영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4번을 했는데 제가 못 받으니까 예전 저희 피우던 매장을 가본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제 만나고 가고 싶으니까. 이거 약간 헤테로였으면 지금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거 아닌가? 비포 시리즈 있잖아. 몇 아닙니다. 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근데 진짜 친구가 그 마스크 내리는 그 순간에 진짜 네. 갑자기 얘한테 그런 지금 힘든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막 그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혼세님이 있었던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둘이서 굉장히 깊은 얘기,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너무 그때 상황에서 왜 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잘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또 오해를 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근데 그게 그 또 많은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뭔가 이게 참 인간관계가 엄청 서로 너무 깊게 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너까지 이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 너는 다 이해해 줄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 서운했던 이런 게 친구의 상황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이해가 되면서 그 친구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그래서 어제 되게 그런 또 정말 이 안 좋은 와중에도 제 나름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를 하나 해결한 그런 느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아니, 그래가지고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뭔가 언니가 되게 들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떠서 어머 자리가 없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지금 일어난다. 마감하러 왔는데 정원이는 와서 카페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는 공복이었거든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도 또 사료값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대본을 수정해서 이제 보낼 거 보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맞은편에서 이제 타코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계속 정원이가 언니 쪽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서 왜 안 나와? 막 이러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언니가 막 너무 반가워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제 좀 웃을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DM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미술사 석사 과정을 막 시작한 혼세님의 열혈 청취자 여성입니다. 그 어떤 외국에서의 한식 집밥도 제 헛헛함을 달래주지 못하지만 혼세님의 팟캐스트는 제 마음의 고향과 같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결박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오늘 저희 대학교에서 우연히 미술사 박사과정이신 멋진 한국인 여성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만남이라 조심스러운 와중에 서로 한국어로 드립치는 게 너무 반가웠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이겨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끼 눈이 돼가지고 비욘세? 대단하다. 이거 약간 그런 거냐? 당근? 비욘세? 그랬더니 그분이 비욘세?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웃겨. 그리고 제가 셀럽맨? 오 마이 갓.
그랬더니 너무 또 재밌다. 셀럽맨 이래서 저 이분이랑 초면에 부둥켜 안고 울 뻔했어요. 너무 초면의 재밌다. 부끄러움과 약간의 걱정 그리고 과연 이분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생각을 날려줄 만큼 강렬한 비욘세의 한마디였습니다. 압류. 비욘세 청취자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정원 씨 에피소드 후기를 얘기하며 행복하게 초면의 딥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혼세님 뵌 적은 없지만 참 보고 싶네요. 저희의 유학생활 잘 이겨낼 수 있게 이겨내야지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세다. 아유 세상에 너무 재밌다.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이시니까 지금 석사연습생 박사연습생이신데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위스에서 재밌다. 미술사 석사 박사를 하고 계신 분들 각각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정말 짧고 강렬한 사연이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네. 비욘세? 셀럽맨? 그게 너무 진짜 약간 네. 당근 거래야 갈 때 우물쭈물 당근? 당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빵 터져서 어제 이제 그냥 다들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막 쥐어짜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잔잔하게 계속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웃을 일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 아까 뭐 배구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부채감이 들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뭔가 일상의 소소한 기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막 이러는 와중에 네. 우리가 그래도 뭐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까 그리고 이런 감정이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분들 덕분에 한 번은 그냥 되게 어처구니 없이 웃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늘 이제 맨님한테도 잘생긴 거 웃긴 거 많이 찾아봐라. 매순 왠지 정말 그러고 있을 것 아우, 같아. 너무 찾아보고 있겠죠. 특히 이제 잘생긴 거를 좀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있지 또 이제 않을까. 또 캐럿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븐틴은 워낙 볼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각자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어떤 예전에 한번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어떤 걸 봤냐면 부부 중에 아내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네. 이제 남편이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그 남편이 의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많이 보이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을 때 그 남편은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범인이 네.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프로파일러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그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슬퍼하는데 네. 그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슬픈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물론 뭔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뭐 희롱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저희가 그죠. 저희와 관련 있는 사실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아예 무시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조금이라도 초반에 같이 조금 애도하고 화를 내고 또 중간에 좀 잠시라도 네. 제가 아이들 보면서 웃고 했듯이 같이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 나는 맞아. 내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의 슬퍼함을 강요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어떻게 해도 이게 잘 납득되지 않을 때 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줄줄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비욘세도 이제 정주행을 옛날 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엠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때 미래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그때는 해결이 잘 돼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넋두리 하듯이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 아 이게 진짜 주기적으로 있었구나. 네. 지금 뭐 SPC 노동자 사망 맞아요.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어? 2022년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아질만 하면 뭔가 이때쯤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게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늘 계속 이런 사이클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뭐 SNS에서 멀쩡하게 맛집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언급을 안 할 수 있어, 혹은 어떤 사람은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 인스타에 추모의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얄팍하지 않아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단속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단속을 하기에 우리는 정말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정말 없어요. 네. 그 생각을 맞아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막 누가 날 세우고 뭐하고 할 때 왜 저렇게 비난해 하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화낼 에너지도 없다는 생각을 진짜 맞아. 많이 해요, 요즘은. 우리끼리 특히 날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슬픔을 소화하는 방식을 재단하지 않는 태도를 갖자, 이런 뭐 캠페인성의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쯤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거를 각자의 기준에서 소화하거나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할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정해줘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진짜 언니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희생자의 탓을 한다거나 어떤 개인의 잘못을 따진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 너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다 너무 예민하니까 언니 얘기한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뒤에서 누가 치고 지나갔어도 아유 왜 저래 하고 말 일을 네. 지금 너무 모두가 각자만의 버튼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은 내가 이거 다 참견할 수 없다 네. 생각하면서 일단은 내가 살아남아야 맞아요. 또 다음이 있고 네. 그래야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네. 그냥 당장 일상을 회복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는 회복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깊이 슬퍼해도 되고 네, 그럼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네. 좋은 말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저도 좀 그런 걸 좀 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 네. 될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걸 좀 상기시키면서 네. 하루하루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안 좋으려나 싶은 거는, 문화기획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지속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저한테는 제 나름의 방식이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낸 거지, 그렇다고 이거를 결방하지 않고 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비욘세는 하던데 뭐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걸 다 우리 단속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집어먹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햇볕 한번 쐬고 그냥 사람들한테 날 좀 덜 세우고 네. 좋아하는 거 보고, 뭐 그게 덕질이든 친구랑 뭐 카톡 한 번을 하든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트위터나 하든 인스타나 하든 그냥 누워있든 그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어떤 안 좋은 상황일수록 남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집중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을 해냈다. 진짜 해놓고 그리고 지금 1시간 반. 이런 때도 나는 1시간 반을 해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지? 라고 생각해도 1시간 반. 그래서 뭐 절반 정도는 그 쉐리 언니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지금 줄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쭉 들으셨다 그러면 어쨌든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맞다. 저 진짜 빵 터졌던 게, 바다숲 책방에 북토크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질문자분이 되게 수줍게 손을 드시면서 피우다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쭤보셔가지고 네. 그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쓰잘데기 없을 정도로 상세히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다. 근데 그중에 너무 마음에 든 공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근데 저 민폐다. 피우다가 너무 민폐. 혼세님의 행사에서 그래도 또 그러니까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빵 터졌던 거는 어떤 분은 그런 걸 물어보셨고 다른 분은 이제 가시면서
사실 제가 윈드인데 킹 작가님한테 굿즈를 좀 전달해달라라고 하면서 너무 정성들여 만든 키링과 이런 거를 전달해 주셔서 여러모로 너무 빵 터지는 푸드코였는데 그분한테는 오프라인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드렸는데 또 고마워요.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얘기도 네, 살짝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동산 어플을 보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저에 맞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원래 이제 피우다가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잘 담은 오프라인 매장을 언젠가 다시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이제 이런 학교 정화구역이나 어떤 법의 규율에 따라야 되다 보니까 네. 허가가 나는 지역에 한계가 굉장히 많고 그게 좀 예전에 더 비해서 커졌죠. 예, 이게 학교 200m 이상의 거리여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와도 한 발자국 차이로 아니면 건물이 반은 정화구역이고 반은 아닌 거예요. 그 지도를 쳤을 때 뭐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네. 실시간 저희가 체크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건물 주인이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오늘도 너무 마음에 드는 데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주인을 탓할 수가 없죠. 성에 관해서 그쵸. 그분이 그런 인식이 생기기까지는 맞아. 사회가 어쨌든 환경적인 걸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계속하면서 제대로 우리와 맞는 곳을 찾아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온라인은 갑자기 홍보를 해서 미안해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나 이제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려요. 방금 언니가 진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라고 약간 좀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저번 주에 했거든요. 공개방송 장소를 진짜 맨날 이 잡지 잡고 있다. 맞아. 여러분 정말 어제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 정말 놀지 않았다. 근데 나올 거예요. 꼭. 그래서 저번에만 해도 장소를 많이 좁혔다, 뭔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답사까지 가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무례한 일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일이 있었구나. 얘기했는데 뭐 날짜를 뭐 얘기를 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갑자기 얘기하시고 왜 오라고 하신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좌석수도 이렇게 그럼 몇 석은 가능한 거죠? 라고 하고 저희가 거기를 그 공연장이 다른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 공연도 하고 있는 거를 확인도 했고 그 좌석수도 그 좌석수만큼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도 저는 이만큼 다 못 받는다. 다른 팀도 다 안 받았다. 그리고 저희는 유료 공연은 진행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한마디 한마디 따져 묻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 저한테 맞아요. 공연장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 지나가는 말로 뭐 하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는 되게 자랑스러운 방송이고 그리고 그분이 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거기서 화가 진짜 많이 그랬을 나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되게 많이 타협한 거였고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여기보다 큰 데서 하겠다. 빡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공연기획서를 내면서 그러니까 거의 완전 여기서 하면 되겠다라고 거의 이렇게 확답처럼 생각을 다 해놨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근데 진짜 좀 실망했겠다. 전화 통화나 이런 것도 했고 문자로도 몇 번씩 얘기를 했고 뭐 일정 확인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되는 날짜도 뭐 다시 확인해봐야 된다,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게 문턱까지 와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저희가 뭔가 어떤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뭐 몇 월까지는 하겠다, 몇 월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은 진짜 거의 계약 직전에 갔던 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제안이 들어간 곳들도 있고 그리고 전 또 저대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언니가 아까 나름대로 계속 알아보고는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저번 주에 여러분 저 정말 놀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해명. 했다 이러는데 캥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둘 다 방송 작가니까 언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언니 이게 우리가 늘 어떤 큰 그런 방송국의 이름으로 늘 장소 섭외를 하거나 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비욘세 이름으로 한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뭔가 되게 도전이기도 하고 좀 화나는 경험이기도 하고 뭔가 그쵸.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은 자기 막 청취자라고 또 반갑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뭔가 몰려있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안 됐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너무 그거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뭐 씨발씨발 하면서 더 큰 데서 하면 되니까 예, 내가 무조건 너네보다는 더 큰 데서 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맨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표 다 안 팔리고 나중에 초대권을 길바닥에서 남발하는 한이 있어도 난 무조건 여기보다 큰 거 할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다 팔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도 뭔가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욘세 이겨내세요. 알겠습니다. 이겨내자고 말씀하신 와중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갑작스러운 이런 녹음에 참여하신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에서 이제 혼자님이 이야기를 이미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불편하면 조금 쉬어가시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또 들어주시고 그냥 우리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내고 같이 애도하고 네. 지금 조금이라도 불행 속에서 빨리 다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런 넋두리를 네.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혼세한테도 고맙고 너무 나름 또 뿌듯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항상 이런 비슷한 사건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되게 나중에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듣고 있다면 그때는 나아질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무슨 수로 어떻게 나아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빨리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시민의 권리잖아요. 특별한 날 내가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안전할 것도 그것도 어떤 그런 권리인 거니까 그래도 좀 세상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직접 말하지 않지만 건너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조금씩 얘기할 때 좀 조심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걸 빗대서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들 겪어봤잖아요. 피해자가 피해자 자격이 있는가 희생자가 희생자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를 검열하려는 시도가 늘 항상 많이 있어 왔고 그게 항상 우리를 더 약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들 본인의 에너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잘 어떻게 일상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이번 주처럼 또 정원이와 함께 찾아오도록 여러분 모르시지만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